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어느 옛날 돼지가 꿀을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서 꿀꿀꿀꿀 하면서 울게 됐대요. 꿀? 허니?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아버지로부터 토종벌 그 3통을 생일 선물로 받아서 충북 청주에 토종벌과 사랑에 빠진 농부가 있습니다. 9살에 처음 한봉을 시작해 40년 동안 토종벌과 함께하며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까지 선정된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이곳 청주에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말고 토종 벌을 키우며 토종 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꿀잼 보장 저와 함께 가시죠. 난 이제 안 지쳤어요 토종벌. 신나게 토종벌 명인을 찾아간 곳은 여기 절이네. 절에 왜 갔어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곳에 벌을 키우는 명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네,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가까운 데 사시는데요. 혼자 찾아가기는 힘드실 것 같고 먼저 복장부터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장이요? 네. 복장이면 승복이요? 그렇지는 않고요. 방충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충복을 입고 가야 돼요? 네, 벌에 쏘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신나는 농부 의상은 방충복. 벌한테 쏘이면 아프니까요. 짜잔! 스님, 저 어떤가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런데 이 절에 이런 왜 방충복이 있는 거예요? 뒤편에 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절 뒤에 벌이 있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을 안고 스님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명인님 맞으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토종벌의 친구이자 아빠, 대한민국 토종벌 지킴이 오늘의 주인공 김대림 농부를 소개합니다. 토종벌은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김대립입니다. 지금 한 토종벌을 한 400군 정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토종벌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울 수 있었고 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선물 주신 토종벌을 갖고 실제 토종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토종벌 한봉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토종벌과 친구가 된 김대림 농부. 토종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만큼 토종벌에 관해 모르는 게 없는 달인이 되었다네요. 농부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지금 토종벌 내검에서 집도 늘려주고 또 분봉도 하고 여왕벌 집도 넣어주고 예. 그런 작업할 게 많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철이죠. 지금 바쁘신데도 네네. 벌들이 저를 반겨주느라 제가 지금 한 번 쏘였거든요. 아무나 안 쏘는데 이거. 정말요? 예. 아, 이런 영광스러움. 여기서 잠깐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조심히 긁어서 벌침을 빼줍니다. 쏘인 부위는 소독약으로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천으로 감싼 후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겠죠? 물론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 그런데 신나는 농부님은 벌이 안 무섭나 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공 분봉하고 있어요. 공분분. 예, 지금 한 통을 이렇게 2통으로 만들고 여왕벌도 만들어서 그 완벽한 안전한 이제 2군을 만드는 거죠. 토종벌 인공분봉법을 중학교 1학년 때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노동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10분의 1
일소를 단축해줍니다라고 어떤 또 분봉 시기도 한 15일 앞당겨서 생산성이 한 2,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을 초토화시키는 전염병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김대림 농부는 오랜 시간 토종벌과 함께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겪었습니다. 2010년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순식간에 토종벌 90% 이상이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요. 97, 8% 정도가 이제 다 벌이 죽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도 한 80%, 한 1,000통을 갖다가 다 소각시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토종벌 지킴이라고 해서 제 교육을 받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함께 토종벌을 지키자 그렇게 참 활동했던 게 굉장히 이제 뜻이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멸 위기에 몰렸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토종벌인 한라벌을 육종했고요. 김대림 농부와 뜻을 같이 하는 토종벌 농가들이 힘을 모아 토종벌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답니다. 옛날 벌은 이게 어머나. 안 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쏘는 거. 우와, 토종벌 명이 많네요, 맞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향이 좋아. 향이 아주 좋아요. 그죠? 꽃향 같은 그렇죠, 그렇죠. 달달한 네, 느낌. 네. 청주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김대립 농부는 낭충봉화 부패병을 막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토종벌 사양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토종벌 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21년도에는 최연소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토종벌이랑 네네. 꿀벌들이랑 네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제 서양벌은 아카시아, 밤나무 그런 것을 집중으로 많이 해오는 거고 이 토종벌은 아카시아 밤도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 다른 꽃도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숙성시켜 갖고 가을에 딱 하면은 주인님이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주는 게 토종벌이죠. 토종꿀은 가을에 딱 한 번 채밀하지만 가끔 벌집안에 잘못 지은 헛집이 있을 경우 꿀맛을 볼 수 있다는데요. 마침 이날 잘못 지은 헛집이 있어서 꿀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 숯벌방. 이거는 숯벌방. 네, 이건 숯벌방이에요. 요건 일벌이고. 뭐 다른 거구나. 드디어 토종꿀 시식 타임! 수진 씨, 맛이 어때요? 와, 입안에 꿀이 찐득찐득하게 달아보는데 되게 뭔가 해야 되나? 꿀 먹은 수진 씨, 왜 말이 없나요? 토종꿀은 꿀차로도 즐기면 더욱 좋은데요. 고요한 산사에서 마시는 꿀차.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스님도 양봉을 하세요? 우연히 이 동네에 왔다가 우리 그 명인님께서 그때 벌이 병이 와가지고 소각하는 거를 봤어요. 그 뒤에 그 토종벌 위기를 지켜보면서 저도 한번 이 길에 동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토종벌은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답니다. 토종벌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이죠. 토종꿀 최고! 또한 김대림 농부는 마을의 토종벌을 위한 밀원으로 메밀밭을 조성했는데요. 이 메밀밭은 관광객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메밀과 관련된 다양한 마을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물거리도 되면서 뭐 힐링도 되고 또 먹거리 나오고 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것이 곱선농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10,000평 되는 곳에 메밀꽃을 심어 놓으니까 꿀도 좋은 꿀이 나오고 그 꿀이 먹고 남은 또 열매는 또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인간이 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이 사람을 살리고 키워냅니다. 또한 꽃들은
벌들의 먹이가 되죠. 우리 자연은 서로 공생하고 공존합니다. 이 꿀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이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꼭 그 복원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토종 벌을 키우며 토종 꿀을 생산하는 김대립 농부님, 설봉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토종 벌들아 맛있는 꿀을 부탁해! 충북 청주에서 우리 토종벌을 함봉하는 김대립 농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어릴 때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토종벌을 키우며 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종벌 함봉을 기반으로 한 곱삼 농법을 실현 중인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당신이라는 문장을 읽다. 당신의 빈자리가 늘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더 짙게 눕는다. 전멸등처럼 말을 더듬거리던 당신이 오늘은 아예 문을 닫는다. 못 볼 걸 많이 봤다며 결국엔 말을 닫은 것이다. 동인 시형 아파트는 그대로고 골목만 낡아가는, 저녁은 그대로고 당신만 낡아가는, 아주 오래된 저녁을 열고 하얀 눈발이 달린다. 나무로 된 절름발이 의자 위로 당신의 눈동자가 자꾸만 쌓인다. 처음부터 이렇게 난해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쓰시는 분도 한테도 소통이 되고 이성으로 쓰시는 분한테도 소통이 되는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촉촉한 특강이라고 오늘이 41번째예요. 촉촉한 특강에 걸맞게 이게 담소 나누듯이 이렇게 촉촉히 대화를 나누고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작가를 더 세밀하게 깊게 알아보는 그런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문학하시는 분의 예전보다 덜 하고, 그리고 같은 문학계에 계신 분들도 별로 찾아주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문화적인 거. 그리고 경영은 이제 이게 제 어떤 건물이 아니다 보니 늘 제 월세가, 그죠? 월세랑 뭐 이런 세금들이 좀 많죠. 그나마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이 좀 일손을 도와주겠다 하셔서 같이 한 분들이 좀 있었고요. 늘 그래도 몇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보태주셨던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한참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더 늦기 전에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게 돼서 딱 거기에 맞는 위로도 받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책도 하나 같이 내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크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 그걸 느껴가지고 저한테는 나름 좀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보통 작가들이 그 일반 대중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책을 중심으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월 10일 전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좀 취직을 좀 하고요. 문화도 좀 익히고 형이 되면은 뭐 공간을 다시 할 거고 아니면 아마 계속 그냥 야인으로 그냥 직장인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1년을 이제 살아냈다, 버텼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11년을 그렇게 해왔는 것 자체가 번 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을 고민한 동안 잠을 거의 뭐 5시간 또 못 자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새벽 5시, 6시 자고 뭐 또 2-3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런 고민들이 시간이 많았죠. 이 책을 약간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수가 또 많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또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를 조금 넘어가는 젊은 작가들 출판도 이렇게 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뭐 시창작이든 뭐 실기든 뭐 뒷가시든 우리 시민분들이 문학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욕심이 내셔서 또 작가로도 가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청년 여행 작가 양성학교 해가지고 대구시랑 지역을 좀 알리고자 청년 여행 작가 양성학교를 올해 3회째 하고 있거든요. 모음이를 이렇게 붙이신다는 말씀. 그렇죠. 이거 사람 모양. 글자로 형상을 만드시는. 그렇죠. 나는 그런 느낌이지. 조명이 있으면은 빛이 달라질 거거든. 많이 쏘면은 흰 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 뒤에가 벽. 그렇지. 흰 벽. 개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시민들의 마음 함께 해줬던 분들의 마음도 있고 또 그분들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몇 달 더 버텨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낭비할 건 아니고요. 알차게 쓰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시를 써보게 하는 거죠. 시민분들이 오시면은 조립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낱말시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공간. 괜찮죠? 네, 여기 맞습니다. 다락헌 시인학교에 재작년에 우리 초대 강연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문학 강연을 해주시고 이제 마치고 나서 같이 맨발도 걷고 맨발 숲길도 함께 걷고 이래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었다가 한 번씩 DM 같은 거 날라오고 하면 그 우리한테 대구에 참 시인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주 발걸음하진 못하지만 그냥 그 타이틀 하나로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시인보호구역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짐작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도 가서 바람을 쐬고 거기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듯이 내년 봄을 기약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가지 말라고 파이팅.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가왔다가 가만히 떠나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갔을 뿐인데 나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좋아해버린 거다. 그 분야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계속 그걸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준다면은 뭐 지원 사업 이런 데서도 할당제를 좀 둬라.
이렇게 기성 세대들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십시일반 떼 가지고 청년들한테는 할당량을 주면은 발굴이 되거든요. 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각 분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성류알처럼 붉은 슬픔이 잠들어 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에서 이응이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다. 물론 당신이 떠난 날도 여러 날 그러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택 동락당.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맞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쁜 곳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인 회제 이현적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 동락당.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색과 힐링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동락당의 어느 특별했던 하루, 우리도 함께 가볼까요? (1531년) 고향으로 돌아온 이현적 선생이 지은 동락당. 500년의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고택에 오늘은 어쩐지 분주함과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요? 그 시각 옥산서원에는 벌써 손님들이 도착했는데요. 이현적 선생이 공부에 전념했던 곳인 동락당에 꼭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동락당 체험하러요. 네, 종갓집 체험하러 왔습니다. 옥산서원에서 동락당까지 아름다운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오늘 체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걸으면서 주위의 환경을 보세요. 보면은 아주 자연이 풍요롭지요. 그러한 곳에 뜻을 하나씩 심은 거예요. 유생옷을 입고 개울길을 건너 고택에 도착하니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인데요. 오늘 동락당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동락당은요, 경주에 많은 종갓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종갓집입니다. 회제 이현적 선생님으로부터 500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현재 또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회제 이현적 선생님의 정신과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락당 고택 체험은 모두 3가지 테마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사 공부와 체험, 공연 관람까지 하나씩 함께 즐겨볼까요? 아름다운 고택에서 갖는 배움과 힐링의 시간. 그 시작은 소중한 역사를 배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현적 선생의 18세 손인 이해철 종손을 만나 교과서에도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듣는데요. 배울수록 궁금한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리플렛에 보니까 동락당에는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을 지켜오면서 혹시 큰 돈을 줄 테니 유물을 팔아라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요? 야, 이거 팔아라 나도 직장생활 취업보고만 이거 팔아라 나도 부자 소리 한번 들을까? 막박하고 350점을 제가 보물 신청, 지정 신청을 했어요. 오늘부로 보물로 148점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팔아먹어도 됩니까?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갖고 가서가 지방문화재로 등록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지금 6명이
동락당 것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평생을 지켜왔다가 5천만 원 아니라 5억을 준다 해도 팔면 안 되겠죠? 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동락당은 조선 중기의 건물로 그 자체로 보물로 지정된 곳이지만 유적 박물관에는 국보 삼국 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 고문원들이 보관 전시돼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 지켜온 유산이 이 정도라니 정말 놀랍죠. Very impressive to see like history come to life with like col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You can really show the history of your nation to the young generation. So I think it's amazing that there are places like this in South Korea.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이현적 선생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배웠으니 지금부터는 즐거운 체험의 시간. 동락당에는 여러 가지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의 맹세를 담은 무드 등 만들기에 이어 도자기를 이용한 현판 만들기에도 도전해봅니다. 현판을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서당이가 됐든지 궁이 됐든지 어디에서 거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방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현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방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짓고 나면 도자기판 위에 멋지게 새겨줍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현판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한데요. 친구들은 뭐 쓰고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요. 뭐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왜 꿈이 이루어진다? 방 이름 적어라. 저도 꿈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꿈?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 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현판을 달면 그 방에선 정말 꿈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현판을 만들고 동락당을 체험하는 아이들을 보면 함께 온 부모님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산, 공기, 이런 자연에서 이런 밖에서 오는 이런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애가 스스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종갓집에 가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해서 애한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동락당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준비된 또 하나의 선물. 바로 고택에서 즐기는 공연입니다. 동락당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동락당에 초대된 손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문화유적지에서 이런 저희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자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경주에 살아도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요. 자연도 있고, 감사합니다. 뭐 배움도 있고, 아이랑 같이 해서 좋고, 아이는 친구들랑 같이 와서 또 좋고. 말만 들었지 이런 뭐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보물이 있다던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직접 오니까 아 정말 근처에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구나.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동락당으로 500년 종가 동락당의 초대. 체험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져 쉬며 배우고 놀며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도 동락당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꼬불꼬불 올레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할머니의 집.
그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전시 그리고 영화 상영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할머니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당에 난데없이 갖가지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거든요. 오늘 비념 상영회를 하면서 팝업 전시가 함께 열리는데요. 그 4.3의 유적인 강상희 할머니, 그리고 4.3의 활동을 하면서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김동일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임뭉순이라는 작가의 작품과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들이 우리 현재 같이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분, 영화 비념으로 유명한 임흥순 감독이 준비한 자리인데요. 영화는 4.3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고통스런 삶을 이어온 고 강상희 할머니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비념은 2009년도 봄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왔었거든요. 그때 지금 그 비념의 프로듀서인 이제 김민경 PD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PD님 할머니가 제주에 사신다고 하셨고 나부배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이 집을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 그러니까 4.3으로 어떻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4.3은 뭔지 그때는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촬영 무대이자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요.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집에서 딸은 어머니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혼자 되셔서 딸 하나 이제 돌된 딸 데리고 평생을 사셨잖아요.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으니까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안거리에 할아버지, 시아버지 계시고 신우랑 시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평생 이제 마디로서 그렇게 사셨죠. 외롭고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고통스런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목련꽃보다도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 그 어딘가를 향하여 그림의 얼굴을 내미는 달맞이 꽃 같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 그 어떤 꽃이 내 어머니보다 아름다울 수 있으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제가 어머니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겪어야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딸이 자리에 있으면 또 철없는 사람으로 다 살 것 같아서요. 이날 특별한 팝업 전시도 함께 열렸는데요. 4.3 당시 연락원이었던 김동일 할머니의 유품전입니다. 유품들이 약간 이제 제주 4.3을 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의 옷들을 한 1,000벌 됩니다. 1,000벌에다가 유품 포함해서 한 2,000점을 그러니까 도쿄에서 서울로 가지고 온 그런 옷들입니다. 유폐된 고통처럼 할머니가 생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옷과 물건들. 4.3의 광풍은 어린 소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석에네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세요. 오늘 죽지 않고 있다. 제가 김동일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이제 70 중후반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이 옷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일본으로 이제 가셨을 때부터의 어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이 단순히 할머니 옷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4.3으로 인해 이제 도일했던 이제 제일 제주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영상 속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47년 그 당시 옷들과 그 이후에 이제 옷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여성 같은 느낌? 네. 제주도의 그 할머니의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는 것 같아요. 마당에 저녁이 들어서자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개봉된 지 10년이 흐른 영화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문승 작가께서 자신의 작곡 전체 이 영화를 보면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가는 건 가짜야 라는 느낌으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문승 작가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해군 기지가 어쨌든 간에 건설이 되었고 완성이 된 지금 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부분이 한번 또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또 그 감독과 연관된 그 집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더 감동이 깊었던 것 같아요. 파란 지붕마당에서 나눴던 두 할머니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4.3이 빚어낸 다른 듯 닮았던 두 할머니 삶, 그 삶을 기억합니다. 등산과 숲 체험을 즐기는 아웃도어 인구 전체 성인 남녀의 7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성맞춤 여행. 와, 눈이 시원하고 나무 향기 솔솔 나네요. 숲과 나무만 있어도 힐링 그 자체. 회색은 빼고 초록을 더하는 시간. 지금부터 경북 봉화로 갑니다. 초록 힐링 여행하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백두대간이 펼쳐진 경북 내륙의 찐 산간 지역. 먼저 찾은 곳은 나무 향기를 솔솔 풍기는 곳 봉화 목재 문화체험장입니다. 와, 나무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나무만 해도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금강송이요.
역시 보는 눈이 다르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강소나무 중에서도 특히 봉화군, 춘향면, 이 춘향 지역에서 난 금강소나무를 최고의 목재로 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궁궐을 짓던 최고의 소나무, 봉화 지역의 춘향목입니다. 봉화가 초록의 고장이 된 건 금강소나무 덕분. 목재로 쓰이던 소나무는 반드시 춘향역을 거쳐갔고 춘향에서 온 소나무라고 해서 춘향목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와, 춘향역이 아주 활기가 넘치는데요. 예, 춘향역이 아주 활기가 넘치죠. 달달한 금강소나무를 봉화 춘향역에 이렇게 집재해 놓았다가 전국으로 판매가 되면서 춘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춘향목을 가장 좋은 목재로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춘향목이 유명했던 건 입소문 때문만은 아닌데요. 경북 북부의 시베리아로 불릴 만큼 평균 기온이 낮은 봉화. 여기서 자란 나무들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갈라짐 현상이 적은 게 특징. 그래서 목수들이 인정하는 목재가 된 거죠. 역사도 역사지만 이곳은 엄연히 목재문화 체험장. 눈으로만 즐기지 말고 나무의 감촉을 느껴보자고요. 여러분, 이곳 봉화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만들 수 있는 미니어처 체험 무려 9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겁니다. 굿보이시포 타보탑 만들어 볼게요. 나무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미니어처 체험 어렵지 않아요. 만 5세도 쉽게 할 정도. 어른은 30분 컷입니다. 어때요? 금세 만들었죠? 짜잔!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 춘향목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품을 만드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볼 때마다 춘향목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봉화의 목재문화 체험장에 와서 춘향목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재미난 나무 체험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춘향목을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지금도 봉화에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진 소나무 군락지가 남아있단 말씀. 와, 이 곧게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도 이렇게 잘 정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입니다. 와, 멋있다. 나무 기둥 굵기만 평균 45cm 이상이고요. 대부분 80살 가까이 되는 나무들인데요. 그 수가 약 1,500그루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멋진 오두막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딱 살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여기서 숲해설 안도소에서 근무하는 숲해설가 오스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숲을 걸어봐도 숲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울창하고 좋죠. 이곳에 서식하는 나무들은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문화재 보수용으로서 아주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이 멋진 숲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걸으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가시죠. 저 올 줄 알고 기다리셨나 봐요? 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벽 금강소나무 숲구가 나는 편도 4km인데요. 송화를 다 피워낸 이맘때는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 청량한 숲의 공기를 마시기에 적기란 뜻입니다. 와, 소나무 향기 그윽한 이 길. 어떤 길이죠? 외시 버선길 중에서 9번째 구간 춘향목 솔향기길이라고 해서 걷기가 가장 아름답고 편한 길입니다. 아, 그런데 이 펜스가 있는데 펜스 옆은 어디예요? 펜스 넘어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만큼 이곳이 천혜의 환경,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금강소나무 숲은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출입이 가능해진 요즘은 트레킹 명소가 됐는데요. 숲길에는 계절마다 피는 야생 꽃들도 만날 수 있고요.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가면 숲에 얽힌 얘기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아, 제가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흙을 밟으면서 걸으니까요. 왠지 뭔가 좀 발도 편안하고요.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야, 이 푸른색의 이 나무들을 보니까 눈도 정말 밝고 환해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나무들이 번호가 써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건 무슨 번호예요? 저 나무들요. 문화재 생산림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488그루를 노란 띠를 두르고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저게 나중에 문화재 보수용으로 들어갈 나무들입니다. 역시 금강송이군요. 예, 그래서 금강송이죠.
조선시대에도 금강소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가구를 만드는 목재였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나 복원에 쓸 목재를 특별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의 숲답게 숲 해설과 유아 청소년 숲 교육에 힘쓰고 있죠. 앞으로는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을 잇는 동서트레 노선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5년 동안 약 849km의 길이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에서 이곳 봉화를 거쳐 충남 태안까지 약 21개 시군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남쪽 중간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최초의 숲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숲 이야기를 듣고 나니 초록이 더 가까워진 기분. 하산하기 전에 피톤치드 타임을 가져봅니다. 숨멍이 주는 이 편안함.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바람 말고 이렇게 신선한 자연의 바람 맞으러 숲으로 오세요. 숲으로 와서 힐링하세요. 아, 좋다. 여러분도 초록으로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강 소나무 군락지와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는 경북 봉화에서 나무 향기에 빠져보세요.